영재학교에서 의학학 계열 지원 정말 어려워진 걸까요? 서울과학고는 내년도 신입생부터 의대에 가면 3년 동안 줬던 교육비와 장학금을 모두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1,5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더해서 교내외에서 받은 상도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영재학교에서 의학학 계열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좀 있거든요, 일부. 그 학생들 이제는 실제로 지원을 못하는 걸까요? 결론은 좀 어려워질 걸로 보이긴 합니다. 전국에 있는 8개 영재학교에서 학교 설립 목적인 이공계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의학학 계열로의 우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영재학교 학생의 의학학 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영재학교 등 과학고 포함해서 영재학교 등에서 그 이공계 분야 외에 의학 계열 등의 다른 모집 단위로 지원하는 학생의 비율이 15%, 약 15%가 된다라고 하고요. 좀 많죠. 생각보다 좀 많은 편이고요. 또 하나는 올해 초에 모 방송국의 모 프로그램에서 경기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예요. 경기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개 의대를 모두 동시에 합격한 출연자가 논란이 좀 됐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영재학교에서 의대 쓰게 되면은 장학금 환수하거나 뭐 자소서나 이런 거 아니면 추천서 이거 못 써주게 돼 있거든요. 추천서 등.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 출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6개 의대를 동시에 합격했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출연을 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좀 논란이 됐던 거죠. 이런 논란 때문에 올해부터 영재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응시 원서에 명시된 제재 방안에 본인하고 보호자 모두 서약을 해야지 원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답니다. 자, 그럼 제재 방안이 몇 가지냐? 4가지를 좀 이렇게 마련을 했네요. 4가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는 대학 진학과 관련된 상담이라든가 진학 지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로의 전출을 권고할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상담하지 않을 거고요. 진학 지도도 안 할 거고요. 그냥 일반 고등학교로 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제가 추후에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이해가 좀 안 가실 것 같은데 대입에 필요한 학생부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학생부 말고 그거 제공할 거 아니고요. 그냥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생부 2 이거 이름이에요. 학생부 2가지가 아니고 학생부 2를 제공할 거예요. 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 제재는 정규 수업 시간 외에 기숙사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학교시설 이용 제한할 거예요. 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 마지막 네 번째 거는 영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추가 교육비라든가 또는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지급된 장학금 또는 교육비 이런 거 다 환수할 거예요. 이런 4가지 제재 방안을 발표를 한 거예요. 이 내용에 서약을 하라는 거죠. 언제요? 원서 접수할 때. 근데 여러분들 방금 4가지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실효성에 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요? 좀 저는 의문이 드네요. 의아해요. 언제 제재한다라는지 요 제재 시기를 한번 보자고요. 저는요 의학학 계열 지원할 거요라고 1학년 때부터 티내고 다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 제재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지금 얘기했던 거? 제재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실제로 고3 때, 그죠? 실제로 의학학 계열 지원할 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하나는 요 제재 방안을 가만히 놓고 보면 분명히 수시 특히나 뭐 수시에서 학종 지원할 때는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일부 있을 것 같아요. 정시에 의학학 계열을 쓴다거나 영재학교 출신자 중에 또는 졸업생들한테도 동일하게 이 제재 방안을 적용을 할 거냐?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요 4가지 제재 방안 중에
이 부분은 영재학교에서 의학학 계열 쓰는 게 조금 어려워질 수 있겠네요 라고 얘기한 부분은 이 제재 방안 중에 두 번째, 요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학생부는 그 영재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과 성취도 등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고요, 작성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학생부 말고 그냥 일반 초, 중 등 교육법에 근거한 학생부를 만약에 그냥 우리는 의학학 계열 쓰는 학생들한테는 이거 제공할 거야 라고 한다면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차이점이 좀 있어요. 뭐랑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학생부랑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학점 대신에 석차 등급 줄 거예요. 그냥 영재학교에서 지금 학점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석차 등급이 준다면 그냥 일반고 학생들하고 똑같겠죠. 영재학교 우수한 친구들이 지원을 할 텐데 석차 등급을 만약에 준다라고 한다면 뭐 4등급, 5등급 막 이럴 텐데요. 그죠? 그럼 의학계열 어떻게 쓸 거예요? 석차 등급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재학교다, 과학고 포함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연구활동들 이런 것들 사실은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연구활동들의 교육과정 기재하지 않은 학생부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 영재학교만의 특성을 볼 수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게 베니핏인데, 그 친구들한테는. 근데 이거를 볼 수 없는 학생부 줄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창의적 체험 활동 있죠, 창체. 이 창체에서 일부 항목은 공란으로 된 학생부가 제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초, 중 등 교육법에 따른 학생부 2를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창체 부분 또 일부는 그냥 비워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의학학 계열 수시, 특히나 학종 지원에서는 매우 불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제재 방안 중에 두 번째 거는 조금 아마 실효성이 좀 있을 걸로 보이긴 하지만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재 방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느 시기에 적용을 할 거냐, 또는 지원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수시가 아니고 정시를 쓴다라고 한다면 어쩔 건데, 또는 졸업생들한테도 이거 그대로 적용할 거야?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영재학교에서 의학과 계열 지원을 일정 시기 동안 제한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만약에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뭐 서약을 한다거나, 이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선발하는 대학에서 지원 자격에 아예 영재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도록 의학학 계열에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좀 개진해 봅니다. 어찌되었든 영재학교에서 의학학 계열 지원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죠. 조금 안 하는 게 지향 말고요, 지양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좀 보시고 우리 영재학교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설립 목적에 따른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이 목적이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본인의 뭐 적성이라든가 또는 희망, 장래희망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서 영재학교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